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IMF 시절 어느 회사에 소름 끼치는 괴담.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국민이 외채를 부담해야 했고 주가 폭락에 대우전자 등 많은 그룹들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실업률은 어마어마했죠. 지금의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시절 괴담 중 손에 꼽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A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어느 빌딩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다. 지난 IMF 시절 때 수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있었고 A의 회사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A의 동료인 B도 명예퇴직을 당했다. B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원이었는데 사장의 친척뻘 되는 다른 직원이 B에게 뒤로 부탁한 것을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눈밖에 났다는 말도 있었고 사장에게 전혀 아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오갔다. B의 부인이 임신 8개월이었고 돌봐드려야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애타게 애원했지만 사장은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 B는 마지막으로 왜 자신이 명예퇴직을 해야 했는지 물어봤지만 그것 또한 거절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B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B는 한강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B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며칠 뒤 B의 직장에서 야근을 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B를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봤고 또 누구는 사무실 한 귀퉁이에 서 있는 것을 직접 봤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직원들은 점점 야근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도 야근을 하려 하지 않게 되자 사장은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남아 야근을 해서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된다. 12시가 넘자 모두들 퇴근을 했고 사장은 혼자 남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될 무렵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사장은 형광등이 다 되었나 싶어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다. 그런데 형광등이 탁 하고 나가버리는 동시에 스탠드 불빛과 컴퓨터 전원이 동시에 꺼져버렸다. 사장은 정전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사무실 한쪽 구석자리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그림자를 보게 된다. 사장은 놀라면서 뭐지? 하면서 다시 두 눈을 크게 뜨게 된다. 그때 B가 쓰던 컴퓨터 전원이 켜지더니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사장은 직원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직감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컴퓨터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난 후 갑자기 형광등 불이 들어왔고 컴퓨터가 켜졌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아까 그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다. 그때 B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고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그만 바닥에 넘어지게 된다. 사장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 도망치려 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침이 밝은 후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장을 발견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장은 끝내 죽게 된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장의 책상을 정리하던 직원들이 컴퓨터 메일함에서 열지 않은 메일을 보게 된다. 발신인은 B의 이름이었고 보낸 일시는 사장이 야근하던 그날 밤 새벽 1시였다. 좀 찜찜했지만 직원들은 그 메일을 열어봤는데 간단한 텍스트 파일로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왜 저를 자르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남창고에서의 기괴한 일. 옷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동대문 옷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때 일입니다. 작업복을 도매로 파는 곳이라 대량 주문이 많아서 매일 분주하게 가게와 창고를 반복하며 새벽에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몇천 장에서 몇만 장까지 만들어 와서 서울에 있는 창고엔 일주일치 물량만 배치해 놓는 편이고 나머지는 하남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동대문 옷가게들은 보통 밤 7시에 개장해서 다음날 12시에 문을 닫기에 물건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면 낮에 하남에 가서 옮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시부터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가게랑 창고에 있는 물품이 거의 동이 나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팔 물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남까지 가야 했습니다. 용달차 아저씨를 부르고 하남까지 야밤에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하남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용달차 아저씨도 쉬어야 할 시간에 불러서 미안한 마음에 홍창고 들어가서 물건 뺄 테니 아저씨는 좀 쉬시라고 하고 저 혼자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30분가량 열심히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넉넉하게 빼고 나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막 났습니다. 잠시 앉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잠에 빠진 모양입니다. 제 근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느낌이 쌓여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창백한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하얀 얼굴이 절 쳐다보고 있었는데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는지 용달 아저씨가 와서 절 깨우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저씨도 용달차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고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현무암 같은 돌이라 밟으면 와그작하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용달 아저씨가 졸고 있는데 와그작하는 소리가 계속 나서 바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나오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조금 지나도 제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옮겨주려고 창고로 가니 돌 밟는 소리는 갑자기 사라지고 창고에는 저 혼자 기절해 있던 것입니다. 창고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지만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벽에는 하남 창고에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남 창고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궁금하군요. 세 번째 이야기, 새벽의 아파트 괴담. 이 이야기는 저의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목동 모 아파트에 사셨던 친구분은 이상한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어느 한 집도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시간에 경비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사람 머리를 놓고 가신 분, 혹은 이를 목격하신 분은 지금 당장 경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 방송이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머리라니 잠결에 마네킹 머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모두가 자는 시간에 방송을 했을까? 그 다음날 그 방송에 대해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런 방송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